전장에 이어 내친 김에 성에 관한 얘기를 더 해보자. 성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은 것이다. 사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 성격, 운명 등이 모두 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이드도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피카소의 그림이나 모차르트의 작곡, 아인슈타인의 발견, 영웅의 일생 등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이란 성이라는 벽돌로 쌓아놓은 건물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 등은 바로 그 사람의 성의 세계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결벽증이 심한 사람은 성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 비겁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성에 대한 태도가 옹졸하다. 뻔뻔한 사람은 성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렇다. 생활의 틀이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은 성에 있어서도 파격적 태도가 부족하다. 영웅은 성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의식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성에 대한 취향이 일정하다. 모든 것이 그렇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등 인간의 모든 속성이 그 사람의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전과 퇴보도 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성적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범죄자의 경우는 그 자체가 특이한 사람이지만 성적 태도 또한 특이하다. 괴상한 범죄는 거의 모두라고 할 만큼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서 나온 호주 얘기를 더 해보자. 강간 재범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온 경우 추가적인 연구가 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거세된 고환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그들의 고환에 대부분 병변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즉, 고환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가설이다. 물론 고환에 염증이 있는 등 성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의 문제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제일 뿐이다. 육체의 병이 곧바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로 인해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고환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이상해도 정신은 정상적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하는 성심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그 사람의 성심리가 어째서 그렇게 생겼냐는 문제는 별개이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족 관계가 나쁘다거나 신체적인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에 실패 또는 성공했다거나 실연이나 불합격 또는 벼락출세 등 좋든 나쁘든 외적 충격으로 인해 그 사람의 성심리가 변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례를 논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단지 성심리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가장 흔한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인간은 밥 먹는 것만큼 자위가 흔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위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나와 있다. 여자의 경우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10% 미만이라는 설도 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여자는 조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다. 여자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숨기는 것도 많다. 성이란 더욱 그럴 것이다. 다만 많은 여자들도 종종 자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 60% 이는 단언할 수 없다. 나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자의 경우, 아주 어린 경우에는 자위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그럴 것이다. 어린 나이에는 두려움이 많다. 자위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가 아니라 해도 과히 아름답지 못한 행위라고 볼 때 어린 여자들이 자위 행위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 90% 이상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 100%라고 단언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하늘만이 알 일이다. 다만 남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위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95%라도 좋고 99%라도 좋다. 거의 모두라고 해두자. 이제 자위 행위에 대해 정신적인 의미를 물어보자. 가장 흔한 질문은 죄가 되느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스운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리는가. 또한 자위행위로 인해 성격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자위행위는 과연 죄인가? 어린 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다. 어른의 경우는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따져보자. 가려울 때 등을 긁으면 죄인가? 아니다. 꿀이 먹고 싶어서 먹으면 죄인가? 아니다. 신나는 음악이 듣고 싶어서 들으면 죄인가? 아니다. 성기를 자극하면 죄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귀나 눈, 혀 등을 자극해서 기분 좋게 하면 죄가 아닌데 하필 성기를 자극하면 죄라고 생각하는가? 공연히 비굴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너무 좋아서라. 너무 좋으면 어떠냐? 그것이 죄라면 아예 괴로운 일만 골라 하면 어떤가? 쾌의 불쾌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성교는 죄가 아니다. 다만 자위는 죄라고. 왜냐? 자기 손으로 하기 때문에 비겁하다고? 치사하다고? 남이 등 긁어주면 치사하지 않나? 남과 함께 해야 죄가 안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은 성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남과 쾌감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손을 낳기 위한 경우 외에는 죄라고 한다. 필자도 어린아이 시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성교가 무엇인지는 일찍 알았는데 그것은 평생 딱 한 번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 좋은 것을 한 번만 해야 한다니? 결코 그럴 리 없다.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교를 해도 좋지만 똑바로 누운 자세 여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이런 여자는 의외로 많다. 아무튼 성교는 해도 좋다고 하자.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 또는 상대방이 도중에 그냥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가? 이럴 경우 우리는 상대에 대해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몸만 빌린 것이다. 남의 몸을 빌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경우 자위가 아니고 무엇이랴? 깊게 따져보자. 성교가 무엇인가? 성기를 자극해서 쾌감을 얻는 행위이다. 다만 서로 동시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성교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은 쾌감을 얻는 데 있는 것이다. 오랄 섹스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한다. 미국인은 어떤가? 그들은 오랄 섹스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정신과 영역에서는 오히려 오랄 섹스가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신뢰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자위행위이든 성교이든 쾌감을 얻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체위가 어떻든 방법이 오랄 섹스이든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 결코 죄일 수가 없다.
강간이란 남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인 것이다. 여자에게 허락을 얻어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 너무 오래 하면 죄인가, 재빨리 하든, 하루 종일 하든,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이다. 성교는 월요일에 하든, 일요일에 하든, 죄가 될 일이 없다. 산에 가서 하든, 바다에 가서 하든, 마찬가지이다. 수도인들의 규율에는 이런 것이 있다. 성기에 자극 내지 쾌감을 금한다. 이는 불교의 스님이나 카톨릭의 신부의 계율인 바, 방법이 무엇이든 금하고 있다. 자위이든 여자이든 꿈속에서이든 방바닥에 혼자 엎드려서이든 남이 해주든 무조건 성적 쾌감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다. 성적 쾌감이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칫 인간을 지배하는 수가 있다. 수도인에게는 이것이 금물이다. 강해야 할 수도인은 쾌감도 포기하고 오로지 진리 탐구의 길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반의 경우는 어떤가 사실 도인이라고 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등을 긁는다거나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좋긴 좋아도 별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짓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멀리 도망갈까 하기 나름일 것이다. 일반인은 성의 쾌락같이 좋은 것을 포기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수행자들은 성기에 철가면을 씌워놓고 산다. 건드리면 쾌감이 생길까봐 아예 방패를 씌워놓는 것이다. 아예 고환을 잘라버리면 될 것이다. 모든 수행자들도 그렇게 하면 신경 쓸 일 없이 진리에 매진하게 될 것이 아닌가. 옛날 검객들 중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 쾌락 때문에 검을 수련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아예 떼어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성교를 어째서 그리 두려워하는가? 세상이란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법이다. 아무렴 좋다고 죄가 되고 나쁘면 죄가 안 될까? 신은 그토록 잔인한가? 신이 만든 윤리, 도덕이 아니다. 인간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공연한 죄의식에서 떠나자. 도인이 성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도인조차 성교의 쾌감은 두려운 것이다. 미성년자는 어떤가? 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신이 아직 약한 나이이니까 너무 좋은 것을 일찍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도인도 성교 맛을 보면 흔들리는데 미성년자는 오죽하겠는가? 대학 입시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죄될 것은 없다. 성교든 자위든 결단코 죄될 것은 없다. 그렇다면 허구한 날 그 짓만 하고 있으면 어떤가? 그것은 건강을 상해서 안 된다. 그 외에 죄될 것은 없다. 매일 노래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노래는 죄가 아니다. 다만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노래를 해라. 성교나 자위도 그렇다. 다른 일에 지장만 없게 하면 되는 것이다. 남보는 앞에서 하면 그것은 죄다. 왜냐? 부끄러운 것,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이는 죄다. 남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누가 뭐라 하나? 거리에서 떡 먹고 있으면 떡이든 뭐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껌도 남 앞에서 씹고 있는 것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시끄럽고 태만해 보인다. 옛날 화랑도에서는 여인이 남 보는 앞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럴듯한 규율이다. 성교를 느끼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먹는 것, 자는 것, 옷 벗고 있는 것 등은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지만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다. 성교나 자위도 남에게 보일 필요는 없다. 동물의 경우 그놈들 자체가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남에게 보이는 것이 그리 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동물들은 옷이 없으니까
그들의 교미 장면을 보이는 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성교란 원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동물의 경우 아무 곳에서나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인간뿐인데 이는 죄악감과 품위 유지라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다. 죄악감은 공연한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일까? 인간 외의 성교를 살펴보자. 생물은 암수로 되어 있다. 세균조차도 암수가 있거니와 아주 특별한 성 구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벌레는 한 몸에 암수가 함께 있는 것이다. 한 몸에 있는 경우 그들도 역시 성교를 하는데 스스로 하는 성교놀이니 자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성기가 둘이어서 서로 만나면 작용하기가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기가 암수로 둘이 있어도 위치가 적당치 않아 성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앞쪽과 뒤쪽에 붙어 있으면 몸을 비틀어야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제대로 닿지도 않는다. 이들은 불쌍한 일을 계속한다. 수컷은 암컷을 쫓아 열심히 몸을 비튼다. 너무 아프면 풀고 쉰다. 그리고 다시 계속한다. 하지만 성공 못하고 마는 것이다. 아주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성기가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있어서 몸을 둥그렇게 접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들은 하루 종일 뭉쳐 있다. 옛날 신들 중에도 암수 한 몸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도 스스로 뭉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교라고 해야 할까? 자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 벌레나 신들이 행하는 성교 또는 자위는 분명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 그것은 강간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할 뿐이다. 죄가 될 리 만무하다. 단지 이들이 일 안 하고 그 짓만 계속한다면 굶어 죽거나 기운을 다 탕진해서 오래 살지 못하리라. 어쨌건 이들은 행복한 존재이다. 중국 신화에 보면 복희 씨가 인류의 시조로 나온다. 그는 인두사신이었다고 하는데 몸이 유연해서 편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스스로와 오랄 섹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도 이런 사람이 있다. 필자는 사진만을 봤을 뿐인데 그는 흑인으로서 자기의 성기를 자기 입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것을 솔로 섹스라고 칭했는데 성교라고 해도 좋고 자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성교 내지 자위가 죄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논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개 철학이나 도의 세계에서는 남을 해치지 않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종교에서는 신의 명령 또는 계율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의 명령도 그 내용을 따져보면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신이라 할지라도 공연한 명령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계율도 그렇다.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랍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 돼지는 욕심 많은 동물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양고기는 괜찮다. 착한 동물이기 때문이란다. 옛날에 어떤 종교의 계율은 콩을 먹으면 죄가 되었었다. 아랍 종교에서는 여자를 여러 명 거느려도 된다. 다만 여자가 남에게 얼굴을 보이면 죄가 된다. 성적인 자극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암암리의 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본능인 것이다. 새들의 경우 예쁜 털이 있다. 성을 유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성이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프로이드도 난감해했던 문제이다. 프로이드는 그의 병원에 많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했던 바, 그들은 거의 모두 성적 문제로 기인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자위행위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또는 동성애 문제였다. 인류에게 있어 동성애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는데 히틀러는 동성애를 아주 싫어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또는 동성애자를 없애기 위해 정권을 잡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오늘날에는 히틀러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항상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죄가 되는가 아닌가이다. 성 문제는 정말로 골치가 아프다. 적하면 죄냐 아니냐가 대두된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는 논란이 아주 심화되어 있다. 오늘날 자위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인 외에는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모든 종교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도 아주 해악한 행위라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법으로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있다. 매사에 자유가 많은 미국이고 보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다. 세계는 현재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결사적이다. 죽여야 한다거나 구역질난다거나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한다. 그들은 살인자보다 동성애자를 더 미워하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성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아주 부자연스러운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할 것이다. 그리고 민감하다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대개의 정신질환자 내지 성격 이상자들은 성에 대해 아주 옹졸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깨끗함을 표방하고 있거니와 그들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칫하면 더러운 놈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그들이 깨끗한 점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다양성, 즉 자유스러운 취향에 대해 지나친 단정은 무모한 단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남을 나쁘다고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동성애는 죄악인가 심각하게 물어보자. 무조건 나쁘다, 괜찮더라 하면 안 된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기 취향도 잠시 덮어두고 정확한 이유에 의해 판정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보자.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90% 이상이 동성애 경향이 있으며 또한 50% 이상이 동성애 또는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은 이 사실에 펄쩍 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그러한 속성이 도사리고 있을지 누가 아는가? 인간 심리에는 방어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신을 감추게 된다. 비록 속으로는 찬성하는 일도 겉으로는 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기묘한 것이다. 의형제라는 것이 있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이것도 동성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관우, 장비가 들으면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정신병리학의 해석이 이렇다. 동성인 누군가를 좋아할 경우 그것을 의형제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동성의 욕구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의형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형제가 많은 경우 동성애의 대리 형태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의형제란 동성의 욕구를 감출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한 접근의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의형제 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모처럼 훌륭한 관계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다시 묻자. 동성애는 죄인가?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대체 얼마만한 죄인가?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그로 인해 죄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예를 보자. 살인죄는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나쁘다. 남을 해친 것이기 때문이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넌다거나 신호등 무시 등은 예방 차원에서 범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범법은
윤리적인 기반이 아주 약하다. 만일 동성애가 죄라면, 그리고 큰 죄라면 중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성애는 중범에 해당된다. 아직도 구소련권 국가에서는 중죄에 해당되는데 고대 어떤 국가에서는 동성애는 아예 의무였다. 그들은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동성애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런 군대는 없다. 오히려 군대는 그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법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된다. 다만 민간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규명해야 한다. 동성애, 이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흉하기까지 하다. 성이란 원래 나누어진 것이고 이것이 결합할 때 발전하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또한 성교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후손이다. 이는 천지의 대섭리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자식을 낳기 위한 행위, 즉 성교가 재미없는 일이라면 지구상에 이토록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성교의 재미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자연계에는 생물이 번성한다. 쾌감 번식, 이러한 과정은 자연의 필수 과정으로서 동기와 결과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교의 쾌감, 이는 아주 의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자연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동기로서 쾌감을 부여한 것이다. 짐승의 경우 성교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저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뿐이다. 사람도 99.99%는 좋아서 성교를 하는 것이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1만 번이나 성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쾌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묻자. 동성애가 그 당사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사성교로서 쾌감을 갖는 것이다. 사실 남녀 간에서도 성교란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깨질 것이다. 아니, 사랑이라고 말할 근거조차 없다. 우정과 애정의 차이는 성이 계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동성 간의 우정과 애정은 구분되는 것이다. 동성애는 성이 주축으로 되어 있다. 동성이라서 성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위의 방법을 훨씬 능가한다. 많은 동성애는 서로 자위를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동성애가 자위인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이 말에 반대할 것이다. 그들에게도 정신적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녀 간에도 성교가 불가능하다면 애정은 사라진다. 정신적 애정이란 성교가 유지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은 역시 성교이다. 동성애는 자위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동성애란 이성애의 전 단계로 해석했다. 이는 이성이 무서워서 동성과 사랑을 연습해 본다는 뜻이다. 처음엔 자위였다. 그리고는 동성애가 된다. 나중엔 이성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성애이든 동성애이든 거기에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식당에 가면 분위기를 위해 장식이 존재한다. 음악도 있고 조명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작 음식을 먹고 나면 그만이다. 음식이 없으면 장식이 무슨 소용이랴. 성교가 없으면 서로 손을 잡고 걸으며 무드를 잡을 필요조차 없다. 결국은 이렇다. 동성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성행위이다. 그것은 자위나 마찬가지이다. 프로이드는 동성애를 퇴행성, 또 유아 성욕으로 해석했다. 여기서 퇴행성이라고 한 것은 이성애에 실패한 사람은 동성애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 성욕이라고 한 것도 미성숙된 성교라는 뜻이다. 동성애는
완전한 이성애로 나아가는 중도에 있는 것이다. 동물도 이런 과정이 있다. 꿀벌 얘기를 잠깐 해보자. 어느 섬에 사는 꿀벌 중에는 특이한 성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다. 이 벌은 나무에다 성교를 한다. 안성맞춤인 나무가 그 섬에 있는데 벌들은 젊은 날의 대부분은 나무에다 자위행위를 한다. 그들은 암컷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나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다 실컷 하는 것이다. 그들은 좋아서 그 짓을 할 뿐 번식이니 사랑이니 하는 의도가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들은 진짜 암컷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한다. 나무에 그것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다. 이동 가능한 휴대용 성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벌은 암컷과 성교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 이후 번식도 하고 성교나무를 잊어버린다. 인간 세상에는 그런 나무가 없다. 오로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벌처럼 자위를 한다. 신기한 나무가 없으니 동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벌은 아주 편리한 나무가 있다. 만일 인간이 보키시처럼 뱀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필경, 스스로의 오랄 섹스에 빠질 것이다. 신들은 암수가 한 몸이거니와 그들은 스스로와 교접을 한다. 이것은 동성애보다 한술 더 뜬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자웅동체의 신은 자위 겸, 동성애 겸, 이성애 겸, 동시에 자교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몸의 구조상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자위 동성애 이성애, 이것이 과정이다. 프로이드도 지적했듯이 이성과의 사랑에 실패하거나 구할 수 없으면 반대의 과정이 된다. 즉, 이성의 동성애 자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낫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동성애 자체가 이성애의 능력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성으로부터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동성애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동성애가 되는 것이다. 영원히 동성애로 남을 테야 라는 인간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유이다. 다만 정신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성 능력이 이성애까지 갈 힘이 없는 것이다. 동성애는 죄인가? 죄가 아니다. 부자연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부자연스럽다는 것도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어린아이의 소꿉장난, 벌들의 나무 성교, 인간의 동성애 등은 비슷한 뜻이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엾은 존재이다. 그들이 만일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질타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 인간의 근본 구조는 성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자위는 특히 그렇다. 자위는 죄가 아니지만 떳떳한 행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이성을 구할 수 없거나 재미가 없을 때 자위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위가 더 재미있다고 한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행복이겠지만 약한 성의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은 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유이다. 단지 그가 도인이 된다거나 성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성은 통제되거나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로써 다른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의 재미를 잊을 수가 없다면 거리낌 없이 행해도 된다.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에 있어서 죄의식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인격 향상이다.